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들과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서울. 오늘은 이홍석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나올까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게 뭘까요? 네, 뭐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에 또는 뭐 커피 같은 데 디었을 때 우리가 뱉는 감탄사죠. 그렇죠.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운전하실 때 뭐 테이크아웃 커피 가지고 운전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죠. 사실 커피를 딱 받아가지고 옆에 컵홀더에 이렇게 딱 껴놓고 운전을 하는데 그러다 급정거를 하거나 그러면 이게 막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난감해지는 거죠. 사실 뭐 옷에 흘리거나 또 이 손에 묻거나 했을 때 사고의 위험이 있잖아요. 지양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본인이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예측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을 그대로 이 버스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아, 그 얘기군요. 그렇죠. 버스에 뜨거운 커피를 들고 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들. 심각하네요. 그렇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스에 이 컵을 가지고 있다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이 만원 버스에서 앞에 사람에게 쏟았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까요? 난리가 나죠. 그렇죠.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치료비나 세탁비 이런 문제들이 엮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커피 갈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버스에 이 뜨거운 커피 같은 걸 들고 탈 수 있습니까? 현재 법으로 이 규제할 부분은 없고요. 뒤쪽에 이어서 계속 그 얘기를 이어갈 텐데요. 지금 문제는 이 서울시 버스 업계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미 이렇게 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그 어느 정도의 승객이 이 커피를 들고 타고 있다고 그 통계가 나와 있나요? 일단 그 전문적인 자료에 따르면 한 3만 명 정도가 하루에 평균으로 컵을 들고 탄다고 해요. 3만 명이요? 네, 그렇죠. 와,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하네요. 이게 6,900대 정도가 서울시의 버스 하루에 운행이 되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한 대에 탑승을 하는 건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만원 버스 또는 이 사람들이 많은 이 여의도, 을지로 뭐 이런 지역에서는 이 오피스에 있는 사람들이 또 커피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뭐 위험한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이게 따끈한 게 막 당기는데 먹다가 버스가 왔다 그러면 그냥 들고 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승객들끼리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제된 부분이 없고요. 또 이제 이 사고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뭐 조금 이렇게 얼룩이 지거나 흘렸을 때 그 부분을 놓고 보상을 요구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뭐 일부 승객들은 버스 기사한테 가서 당신이 태웠으니까 이 세탁비를 내놔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실제로 소란스러워지는 게 싫기 때문에 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또 반대로 이 승객 같은 경우 버스 기사가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니까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복잡한 상황이죠. 아니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안내 방송을 하고 있다면서요? 아직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이 상황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 서울시에서 이제 나서기 시작한 거죠. 민원이 이제 접수가 되기 시작하면서 서울시가 나섰는데 이제 뭐 뜨거운 것들을 음료나 커피, 뭐 차가운 것도 또 해당이 됐고요. 맞죠. 이런 부분들을 들고 타지 말아달라는 안내 방송이 시작이 됐고요. 비슷한 사례로 대구에서는 2015년부터 스티커를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문화로 장착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안내 방송을 듣고도 타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제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나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에티켓의 한 부분이라 보고 권고 또는 캠페인 정도로만 보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승객들도 지금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죠. 개인의 권리 아니냐 마시는 것은 또 반대로 공공의 공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또 조금은 서로 배려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서로가 서로를 생각한다면 자제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래서 보면은 뭐 지하철에는 그 타기 전에 다 그 마시던 것들도 버리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서로가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낭만과 소음 사이. 낭만과 소음 사이.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어떤 부분일지 아마 떠오르면 음악과 관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뭐 길거리 공연으로 얘기되는 이른바 버스킹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버스킹에 대한 민원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예. 특히 2013년에는 1년 한 해에 걸쳐서 한 10건 정도였는데 올해에는 8월 한 달에만 77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하. 네. 저는 사실 예전에 이런 그러니까 문화와 관련된 공공기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길거리에서 그 시민들과 함께하는 음악회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민원을 넣는 분이 있어서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왜 민원거리가 될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힘들게 와가지고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밖에서 확성기로 난리가 나면은 시끄럽긴 하겠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사실 하루 정도는 또 괜찮을 수 있는데 예. 이 버스킹은 주로 뭐 반복되는 같은 지역에서 지금 진행이 맞습니다.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이 소음이 생각보다 뭐 이 홍대 사진을 보시면 지금 홍대 쪽인데 제가 있던 곳이 마포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예. 아니, 뭐 생각보다 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민원이 늘어난 이유는 이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가장 뭐 한 가지를 꼽자면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버스킹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네. 뭐 문화 자체가 확산이 됐고요. 그렇겠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기타나 목소리만으로 공연하는 것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장르도 다양해져서 시민들의 눈과 귀는 즐거워졌는데 예. 또 반대로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상권이나 뭐 주민들이 많아진 상황이죠. 예. 아, 그리고 이렇게 너무 가까이에서 이렇게 서로가 하다 보면은 소리를 서로 이렇게 줄이면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소리를 키우면서 이렇게 싸움이 붙는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뭐 경쟁적인 상황이 예. 좀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공연하는 사람들은 많은 관객들이 저를 봐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계속 올리는데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보는 시민들도 오히려 소리가 서로 섞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오히려 소음화되는 이런 예. 역효과가 발생이 되기도 하죠. 아니 그리고 그 가게 주변에 있는 가게들까지 덩달아서 자신들이 저 음악 소리라든가 자기네들이 그 홍보하는 소리를 높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계속 지자체에서 단속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지자체들이 지금 단속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예. 법이 있긴 한데 예. 이게 이 부분을 잘 따져야 될 것이 이 법적인 부분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간판을 보면은 예.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나와 있긴 한데 예. 한 5분 넘게 소음이 똑같은 속도 이상으로 데시벨 똑같은 크기 이상으로 예. 발생이 돼야 되고 문제는 그 하나의 공연 단체만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리가 믹싱이 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 해결점을 찾아보면 역시 공간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홍대나 신촌을 벗어나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규제 대상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문화적인 유산으로 생각을 하고 이 하나의 문화로 장착시켜서 오히려 그 상권을 좀 확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256% 이게 뭔가요? 네, 이 심표가 아니라 점이 아니라 심표죠. 예. 어떻게 보면 3,256%.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예. 32%인가 3%인가 이렇게 예. 봤는데 키워드에 넣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 숫자는 연이율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연이율이요? 네. 연이율이 3,000%가 넘는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있다고요? 뭐 대부업체겠죠. 그래서 아. 불법적으로 자행해서 수익을 올린 사건이 발생이 됐고 어제 이제 서울시에 있는 그 경찰들이 예. 체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니 이게 법정 이자율은 제가 알기로 27.4%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3,000%가 넘는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이 100배가 넘죠. 27.9%가 법정 이자율인데 예. 100배가 넘게 활용을 했던 부분들은 이른바 이제 바지 사장이라고 하죠. 예. 이제 바지 사장을 앉혀서 불법적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영업의 행태는 불법을 불법으로? 띠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수수료를 원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높은 수수료, 또 높은 이자율, 또 거기다가 선이자 떼는 거. 그렇죠. 선이자를 떼고 예. 있기 때문에 뭐 일명 꺾기라 그러죠. 예. 또 반복 대출도 유도하고 예. 그런 부분들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해왔죠. 아니 계속 단속을 하는데 왜 이런 사례가 자꾸 나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법들이 점점 다양해집니다. 그 중개업체라는 곳도 끼고요. 예. 또 바지 사장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꼬리 자르기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 사실상 뭐 일시적인 단속을 하지만 뿌리 뽑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가장 최선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겠죠. 하지만 예. 이 대상이 되는 서민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경제 취약자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뭐 더욱더 마음이 아픈 상황인데 예. 뭐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해야 된다면 일단은 등록된 업체를 이용을 해야 되겠고요. 예.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의심을 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체크카드를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든지 또 계약서를 쓴다면 반드시 자필로 써야 되는 예. 뭐 금액, 기간, 이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예. 부분들을 넘어선다면 예. 조금 의심을 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를 안다고 해도요.
당장 마음이 급하면 그런 대부업체를 찾아가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말 제대로 된 이런